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운영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후보자 때 약속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무엇보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주민자치권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법률 제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여행사 1000개가 난립해 있습니다. 좁은 시장을 두고 이렇게 다투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4대 보험조차 떼먹었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행 상품을 팔아놓고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시켜 무리를 일으킨 바로 그 여행사입니다. 손님들 모시고 나갔던 경비들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고 4대 보험도 지금 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공제는 하고 가입을 안 해주고 여행 상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판 출혈 경쟁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 수억 원을 챙겨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심지어 마이너스 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옳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데다 설립마저 쉬워져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설립이 너무 쉽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돈 3천만 원 갖고 가면 뭐 누구든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돈 행차나 이거 장고생명만 띄가면 되니까 뭐. 대구의 여행사는 해마다 늘어 1000개에 육박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수를 살린다며 자본금 충족 요건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 난립을 불렀습니다. 대구시도 부작용을 알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에 동안은 뭐또 신사도 하고 해가지고 규제가 많아서 다 철폐됐잖아요. 철폐돼가 이제 자유업으로 자유업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행업계 내부에서는 과거처럼 허가제로 되돌릴 수 없다면 설립 요건만이라도 강화해서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여행사를 선택할 때 싼 가격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규모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천연가스가 1년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2, 3개월이면 꺼질 것으로 예상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매장량과 경제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8일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200m 아래로 시추공을 뚫던 중 천연가스가 새나와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스가 발견됐다며 흥분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신 불의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없고 이런 나라에서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다 하는 게 이걸 기술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불은 예상외로 1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지난달부터 인근 지역을 굴착해 가며 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음파로 땅속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도 진행되는데 결과는 9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 탐사를 좀 더 정밀히 수행을 해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그 잠재적인 자원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요.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천연가스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재진 의원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스를 허공에 날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70년대에 보면은 해도, 용동, 성곡 지역에서도 가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을 포항에서도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이나 이장,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도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은행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장 해임을 목표로 주주 권한을 맡겨줄 소액주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뒤 불법 비자금 조성과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비리의 책임이 있는 박인규 행장에 대해 해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임원들이 반성과 사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한다며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재해 복구비가 3배 정도 올라 지난 8일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농작물이 살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농약대는 헥타르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올랐고 농작물이 죽었을 때 지급되는 돈은 410만 원으로 올라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피해 최종 집계는 오는 23일까지 마무리돼 이달 말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다음 달 초 복구비가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상주시 서곡동의 한 주택에서 74살 이모 할머니가 3년째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집 앞마당에 개 사육장에 사료를 주러 들어갔다 변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가 마취총으로 도사견을 쏜 뒤 구출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상주시는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개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